저번 영상에 이어서 펑크의 원리에 대한 해석법. 저번 영상에서는 이 메디컬 쪽에서의 연쇄 효과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어떤 거시적 판단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뭐 이거의 영향력이 되게 크긴 하지만 최소한 본인이 쓰는 세 개 학과에 한해서는 표본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학과에 한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표본을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작년에 찍은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되게 자세하게, 만약에 진짜 제가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자세하게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찍는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대충 보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사실 뭐 표본 분석을 엄청 상세하게 한다고 해도 사실 이런 부분들, 혹은 진짜 갑자기 사라지는 표본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걸 진짜 한 명 한 명 세세하게 따진다고 해서 그게 정확도를 유의미하게 높여준다라고 보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대충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 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차이를 먼저 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합격 예측 리포트의 등수고, 이건 이제 실제 지원자 통계에서의 등수인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업데이트 순간에 딱 표본을 고정시켜 놓고 허수 제거를 진학사 나름대로 한 다음에 이제 등수를 부여한 거고, 이 실전자 통계는 그냥 대놓고 그냥 그 순간에 들어있는 모든 표본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이 차이가 크면은 여기를 가서 확인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16등이고 여기서 20등이라고 치면은 4명의 차이가 있잖아요. 최소 4명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 4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뭐 어쨌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표본들에 대해서 일단 대략적으로 보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어쨌든 저는 셀프 허수 분석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냥 너무 잘 편하게 볼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많이 살피는데, 제가 원서 쓸 때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는데, 원래는 진짜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걸 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 그냥 하나의 페이지에 20명씩 나오니까 사실 보기 되게 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요즘은 많이 보는데, 어쨌든 이 빨간색 셀프 허수 분석에서는 여기 있는 표본만 나오지 이 실지원자 표본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쨌든 이 셀프 허수 분석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냥 제가 요즘 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냥 등록할 표본수 있는 건데, 이게 여기로 치면 이 별표 돼 있는 것만 일단 빨간색으로 취급하는 거죠. 최소한 본인이 쓰는 세개 학과에 대해서는 이걸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처리만 하는 거죠. 빨간색 표본에다가 빨간색이 아닌데 등록할 것 같은 표본을 더해주고, 빨간색이지만 않을 것 같은 표본을 빼주면 그냥 대략적으로 등록할 표본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쓱 봐요. 쓱 보는데 실제로 이거 있잖아요. 빨간색이 아닌데 올 것 같은 표본이 그런 쪽 이게 그냥 거의 없어요. 제가 5칸 이상에서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그냥 쓱 보는데 실제로 뭐 위쪽부터 보면 가톨릭 합격, 중앙 합격, 고려 합격, 인하대 합격, 서울대 합격, 경희대 합격, 한양대 합격 돼 있는데, 이런 표본들이 실제로 진짜 낮은 확률로
여길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진학사는 진학사 커트라인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5칸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잘 안 생기거든요. 물론 5칸 끝자락이 가끔씩 떨어지긴 하지만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쓱 보면은 굳이 이 표본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나간다. 그리고 굳이 따지면 이런 표본들에 한해서만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굳이 빨간색 처리 안 돼 있는 표본들은 제 생각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표본들 위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안 돼 있는 표본 중에서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죠. 올 수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그냥 이게 전부일 것 같아요. 등록순위 대충 설정한 경우. 위에 거 진짜 폭발이 나면은 위에 거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런 경우는 되게 적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등록순위 대충 설정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대충 이런 표본이 있다 치면은 본인이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 본인 위에 이런 표본이 있다고 치면은 일반적으로 뭐 건양대보다는 연세 원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대충 설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표본들에 대해서는 빨간색 처리가 안 돼 있지만 올 것 같은 표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인 것 같고, 그냥 이런 표본 더해주고, 그리고 뭐 따로 이제 고속 성장을 이용해서 한번 봐줄 필요는 있어요. 이게 실제로 건양대 의대 합격, 뭐 연세 원주 합격 이렇게 돼 있어도 뭐 이 세 개 대학 제외하고 상위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일 수도 있거든요. 이 점수가. 그래서 그런 거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고속 성장 한번 돌리는 거죠. 그래서 100분위 맞춰서 연세 원주식으로 723.47을 딱 맞추는 거죠. 맞춰서 고속 성장을 한번 훑었을 때 실제로 뭐 자세하게 진짜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쓱 보고, 이런 표본 같은 경우는 사실 연세 원주보다 명확하게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 합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라는 판단만 대충 하는 거죠. 뭐 여기 갑자기 아주대가 초록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지 않다라고 치면은 제 생각에 이 정도 상태다 라고 하면 연대 원주 온다라고 판단하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표본들을 이제 온다라고 처리하고, 실제로 이 표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당연한 거지만 4칸 이하 표본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4칸 이하 지원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런 표본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4칸 이하부터는. 당연히 4칸 이하니까 빨간색 처리는 안 될 텐데, 기본적으로 뭐 4칸을 지원해서 붙으면 당연히 그 표본은 등록할 확률은 높은 표본인 거죠. 만약에 지원까지 이어지면. 물론 4칸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안 쓸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는 표본인 거기 때문에 4칸 이하 표본에 대해서 이쪽에서 되게 세심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본인이 스나이핑 하거나 4칸 이하 상향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 합격학과 자기 점수 사이에 있는 표본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처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충 봤다라고 치면 이제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빨간색인데 안 올 것 같은 표본, 사실 이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걸 해내면서 그냥 쓱 보는 거죠. 대충 봤을 때 연대 원주를 쓴다라고 치면 순천향대 합격권이니까 이거는 굳이 역추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차피 순천향대는 100분위 대학이고, 실제로 진학사 기준으로 합격한다고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많진 않으니까, 물론 그 부분을 마지막 가서는 약간은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그 연세 효과에 대해서 일단 이 학과만 보는
기준으로 그냥 따졌을 때는 그냥 이걸 보고, 사실 순천향대랑 연대원주를 비교했을 때 순천향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일반적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본은 빨간색 처리가 돼 있지만 왠지 안 올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저는 할 것 같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증원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선호도가 뒤틀릴 수도 있어요. 증원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진짜 선호도가, 연대 원주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따져가면서 진짜 안 올 것 같은 표본을 다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 추가로 뭐 굳이 이거는 대놓고 순천향대 합격이 찍혀 있지만 관악원에 안 찍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높게 써가지고 진학사 기준으로 4칸 이하가 뜨는 경우인 표본이 있는데, 당혹대를 쓴다라고 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딱 보고 사실 이것만 봤을 때 딴 데를 갈 수 있으려나? 라는 게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그냥 여기 써서 그냥 복사당하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떨어지고 올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성적인 지원은 아닌 거죠. 이런 지원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 100분위를 가지고 또 역추적을 그냥 하는 거죠. 역추적을 해서 당국대 기술로 985점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냥 쓱 보았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뭐 한림대, 인제대 쪽에서 합격권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은 한양대이대, 서울대, 치대를 써놨지만 저는 이렇게 지원할 가능성은 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점수 맞춰서 최소한 당국대는 안 올 것 같다 라고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역추적에 대해서 모든 표본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냥 의심되는 표본에 한해서만 좀 자세하게 봐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역추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디컬 쪽에서 사실 큰 의미를 갖고, 하다 보면은 또 보이는 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뭐 모든 표본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보다 보면은 이건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표본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뭐 그냥 100분위만 봐도 얼추 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 생각엔 거의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뭐 작년 영상처럼 진짜 꼼꼼하게, 뭐 작년 영상이나 이번 영상이나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사실 대충 처리해도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만 해도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이 빨간색 개수 기준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더 자세하게 해도 되는 거고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대략적인 등록 표본 수를 본인 학과에 한해서 세는 거죠. 다 세고 자기 위에 있는 표본들에 대해서 셌으면은,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그냥 표본을 믿자는 거죠.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정원이 30명인 학과가 있다라고 치면은 본인 위에 이제 표본 분석을 해봤는데 자기 나름대로 본인 위에 등록할 만한 표본이 한 20명 정도 있다라고 치면은 뭐 본인이 한 30명 중에 뭐 20등, 21등 이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메디컬 쪽에서는. 왜냐면 진학사를 안 쓰는 표본이 거의 없어요. 진짜 진학사를 안 쓰는 표본이 진짜 많아봤자 10%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학과에 한해서 뭐 10% 정도 있을 수 있고, 뭐 4칸 이하에서는 좀 생길 수 있는 건데 5칸 이상에서 진학사를 안 쓰면서
등록할 표본이 갑자기 한 30% 이상 들어온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저는 뭐 저희 경험상 사실 그럴 확률은 진짜 적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폭발이 난다면 그건 진학사 안 쓰는 인원이 밀려 들어온 게 아니라 아마 연쇄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위에서 터져서 그게 어느 순간에 응축되면서 그게 폭발할 수 있는데, 진학사를 안 쓰는 표본이 갑자기 밀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힘들고, 그래서 저는 최종 결과랑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마지막 실 지원 표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실 지원 표본을 웬만하면 그냥 믿었으면 좋겠고, 본인이 4칸 이하더라도 그냥 표본 셌을 때 정시 정원보다 많이 적다라고 치면은 그건 4칸이든 3칸이든 붙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뭐 4칸이지만 5칸의 마음가짐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학과들이 실제로 그냥 그런 식으로 표본을 세서 명백하게 정원보다 적으면 그냥 당연히 붙는 거고, 주관적 해석 자제하자. 본인이 4칸 뜨면은 이게 뭐 진학사가 나름 의미가 있어서 4칸을 잡았나? 본인이 표본을 셌는데 아까처럼 뭐 30명 학과에서 한 20등 정도인데 본인이 4칸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막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4칸 준 게 진짜 혹시나 진짜 진학사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추정을 통해서 위에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라고 스스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표본을 세는 게 사실 실제 결과랑 가장 유사한 거고, 작년에 작년에 실제로 특정 학과 특정 의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 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 같은 경우에 정원이 한 26명 정도 학과였는데 대략적으로 표본 셌을 때 한 20등 정도? 10등 후반 정도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다른 컨설팅을 받는 분이었는데 다른 컨설팅에서 위에 밀려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표본 셌을 때 그냥 당연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당연히 붙었고, 거기는 뭐 당연히 예상대로 오히려 5칸보다 내려가는 상태가 됐었는데, 저는 그냥 표본을 이상으로 뭔가 해석하는 걸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표본 이상으로 진짜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뛰어난 식견이 있다 해도 표본을 그냥 세는 거 이상의 해석을 굳이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표본을 믿었으면 좋겠고, 그 메디컬 제외하고 그냥 서울대, 연대고대 일반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간략하게만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서울대, 연대고대 일반과나 뭐 서성한 쪽이나 제가 영상을 안 찍는 이유는 사실 실제로 영상을 찍는 단계에서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마지막 실지원 표본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메디컬 쪽이랑 다르게 일단 표본이 너무 유동적이에요. 움직이기가 쉬워요. 서울대를 쓴다라고 치면 서울대 상위과에서 하위과 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까지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서울대 뭐 상위공대부터 얘기하면은 서울대 상위공대 쪽에서 뭐 예상되는 변수는 그런 거죠. 실제로 서울대 상위공대는 메디컬 추합의 변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나군에 서울대 썼다는 것부터가 그냥 서울대를 갈 표본인 거지, 굳이 메디컬 갈 사람이 나군에 메디컬을 안 쓰고 서울대를 쓰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상위공대 쪽은 사실 추합 변수는 진짜 적다. 한 자릿수 정도의 추합이 돌기 때문에 추합 변수 적다.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컴공 5칸 끝자락 표본들, 컴공 5칸 끝자락 표본들, 4칸 표본들이 마지막에 뭐 화공이나 기계로 낮춰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변수인데,
실제로 그게 되게 크죠. 그것 때문에 펑크가 나는 거기도 하고, 결국에 5칸 미만 표본들에서 실지원자가 급감하는 게 실제로 이 서울대 상위과나 연고대 상위과 쪽이 되게 큰 건데, 결국 그거를 잡아내는 거는 그냥 이 지금 시점에 예측 단계에서 할 게 없어요. 그냥 마지막 실지원 표본을 봐야 돼요. 지금 상태에선 그냥 점수상 마지막에 2점수면 마지막까지 갔을 때 몇 칸 정도 뜰 것이다, 이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합격 확률을 계산하는 건 결국 마지막 커트라인이 결정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눈치 싸움인 거지, 지금 시점에 예측할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하위과 같은 경우는 뭐 메디컬 추합의 변수는 조금 더 있긴 한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눈치 싸움. 서울대 하위과는 커트라인이 되게 비슷하게 그냥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진짜 그냥 실지원 표본 보면서 눈치 싸움. 실제로 뭐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메디컬 가도 상관없다는 마인드. 예를 들어서 진짜 본인이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된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상위과에 대한 상향 지원을 추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뭐 매년 그렇지만 컴공을 2칸 3칸에서 쓰면은 서울대 컴공이 사실 높은 확률로 매년 붙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진짜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된다 라는 마인드라고 치면은 2칸 3칸에서 상위과 스나이핑 추천은 하기 힘듭니다. 그게 아무리 매년 그렇게 서울대 컴공 컷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붙는다가 아니거든요. 진짜 마지막에 그냥 쫄려서 내려오는 표본들 때문에 하방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제 매년 뚫리는 건데, 그게 그냥 매년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진짜 그냥 안 뚫릴 확률이 있어요. 2, 3학년도에도 안 뚫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서울대 쪽에서 상위공대를 쓸 수 있으려면은 그냥 그런 거죠. 가군다군에 뭐 관동대 의대나 동아대 의대를 안정합격을 잡아놓고 그냥 뭐 서울대 떨어지면 그냥 가군다군 메디컬 가지 라는 마인드를 갖고 그냥 서울대 상위과를 지르는 거죠. 2칸 3칸에서.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서울대 상위과 선택지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면 과에서의 타협이 무조건 필요해요. 과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난 서울대 필요 없어, 그냥 딴 데 가고 말지, 오히려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오히려 서울대 상위과에 대한 선택지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연고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그냥 다른 데 약대 수의대 가도 상관없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연고대 상위과를 지르면 오히려 연고대 상위과 커트라인이 내려오면서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 붙는다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는 마인드면 추천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점에 서울대 문과, 연고대 문과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 가면 몇 칸 정도 뜰 것 같다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뭐 어디가 펑크 날 것 같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고, 문과 쪽이 진짜 뭐 입시를 많이 안다고 해서 뭐 연구대 문과학과 그리고 서울대 문과학과 그냥 경향성이 없어요. 진짜 그냥 거기는 추합 변수도 되게 적고, 그나마 추합 변수 있는 곳은 이제 연고대 경영경제 그리고 일부 상위학과 정도에서 이제 서울대 추합 변수가 그쪽에 몰려 있는 건데, 뭐 서울대 하위과나 서울대 경영경제나 서울대 문과 쪽은 뭐 당연히 추합 한 자릿수로 돌기 때문에 추합 변수 기대하기 힘들고, 그나마 있는 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서울대 경영경제 끝자락 표본들이 마지막에 뭐 정치 외교나 좀 학과를 낮추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서울대 경영경제가 펑크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하는 건데, 그리고 경영경제 2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런 정도의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어서 펑크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거를 잡아내는 건 그냥 마지막 실지원 표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쪽에서 뭔가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진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네, 서울대, 연대, 구대, 그나마 뭐 연구대 상위학과, 연고대 상위과 정도는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연고대 상위과는 어쨌든 서울대 추합 변수 있고 메디컬 추합 변수 때문에 진학사가 대체적으로 높게 잡기 때문에 연고대 상위과는 매년 펑크가 많이 나고, 연고대 이과 쪽 상위학과죠. 그래서 뭐 그쪽은 진짜 사실 그냥 쓰면은 세 칸 네 칸에서 쓰면은 어지간하면 붙어요. 연고대 상위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근데 사실 서영고 1번과 솔직히 지금 시점에 크게 할 말이 없다. 이게 사실 대체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서성한까지 가면은 이제 연고대를 전수조사하면 이제 서성한이 어느 정도 오류를 잡아낼 가능성이 생기는데, 근데 그게 좀 힘들어요. 혼자 하기가 좀 힘들어서 뭐 서울대, 연대, 구대를 다 파악하면 이제 서성한 쪽 변수를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솔직히 혼자 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사실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그 밑에 라인으로 가면 사실 더 힘들어요. 그냥 점점 이게 쌓이는 느낌이라서 할 게 더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의미 있는 해석을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냥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진학사, 그냥 이런 식으로 질문을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뭐 너무 막 조심스럽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론을 그냥 바로 적어주는 게 제 입장에서도 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편하다라는 거고, 근데 실제로 메디컬 쪽에서도 뭐 할 말은 많지만 결국에 사실 중요한 거는 결국 최종 합격을 따지냐는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실지원 표본 보는 걸 중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진학사 정리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 변환표점 변수는 일단 성대 쪽이 제일 커요. 다른 데는 솔직히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대 쪽은 매년 의미가 있고, 영어 감점도 어떻게 되냐가 중요해서 성대 쪽이 일단은 좀 정리가 돼야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지금 문제 있는 부분은 인하대, 그리고 당국대, 그리고 나군의 대부분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낮게 잡힌 게 문제고, 당국대는 너무 높게 잡힌 게 문제예요. 그리고 대체로 나군은 낮게, 대체로 나군은 높게 잡힌 게 문제.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진학사가 오류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작년만큼 심할지는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 어쨌든 확실한 진학사 정리가, 교통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학사 안정화가 필요하고, 성균관대 변화 표점 중요하고,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더 봐야 돼요. 굳이 지금 시점에 뭔가 의미 있는 예측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진학사를 좀 더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진짜 대충 표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솔직히 대충 해도 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꼼꼼하게 하면 더 좋겠죠? 꼼꼼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 가서 실제 지원자를 확실하게 잡아내는 거,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마지막에 이걸 처리하면서 결론 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